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프로그램을 탑재합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천하장사 홍대건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대장군이 됩니다.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헛간에 파묻어 놓았던 황금잉어를 파내어옵니다. 그 황금잉어를 팔아 그 돈으로 군인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그런 다음 훈련을 시켜 우리 땅에 침범한 남쪽의 왜구와 북쪽의 오랑캐를 물리칩니다. 하늘이 자기에게 명령한 소임을 마친 홍대건은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천직인 나무꾼 노릇을 계속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야단이 났다. 야, 이놈아. 내 처가 어떻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했어. 그저 남보기 부끄럽다고 그랬지. 홍대건의 어머니는 서둘러 건넌방으로 가서 방문을 열었다. 아이고, 얘가 죽었네. 아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바스스 뜨면서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세요? 그러자 노파가 좋아서 그만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안 죽고 살았구나. 저 산도적같이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겼냐. 때리는 소리가 안방에까지 들렸어.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로다. 그야말로 인물이로구나.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다. 그간 임금님께 청거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하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이었다. 어사는 길을 찾아 읍내로 나온 다음 홍대건에 얽힌 사연을 적어서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을원에게 청하여 상소문을 급히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올리라는 어명을 내렸다. 임금의 명에 의해 한양에 당도한 홍대건이 대궐들 앞에 엎드렸다. 만조백관이 두 줄로 늘어서나 비었다. 금관 조복을 입은 임금이 높은 용상 위에서 홍대건을 내려다보았다. 저 백성이 윤호사가 말하던 나무꾼이란 말이냐? 큰 그릇엔 담기는 것도 많다더니 몸집 한번 대단하구나. 여봐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홍대건이 두꺼비처럼 엎드려서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봐라, 내가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성명이 있을 게 아니냐? 성명을 대라. 그래도 계속 대답이 없자 관리 하나가 다가왔다. 이놈아, 어전이요 얼른 얘기요. 안 하면 목 떨어져 이 자식아. 그러자 엎드려 있던 홍대건이 입을 열었다. 소인의 성명은 홍대건인 줄로 아래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경복궁 대궐기와장이 들뜨고 소나무에 달렸던 솔방울이 후두둑 떨어질 정도였다. 만조백관은 물론이고 임금이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벌러덩자 빠지는데 내관들이 얼른 와서 붙드는 바람에 겨우 공경을 모면했다. 홍대건이라. 대건이면 큰 대자의 권세 권자겠지. 예, 그렇습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로다. 여봐라, 홍대건.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까 하는데 혹시 글을 배운 적이 있는지 아뢰어라. 아무 대답이 없자 임금이 말했다. 글을 배웠으면 높은 벼슬을 내릴 텐데 안 됐구나. 그래, 천자문도 안 배웠단 말이냐?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천자문 속에는 가진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됐다. 그래, 더 배운 것은 없느냐? 명심보감을 혼자 읽어서 대충 깨쳤사옵니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혹시 더 공부한 게 있거든 모조리 아뢰어 보아라. 그러자 홍대건이 주섬주섬 읊기 시작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주역 등 12권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통감을 다 떼고서 그 책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3동이 붓고 펄펄 끓여서 그 건더기 국물까지 다 먹었사옵니다. 그러자 임금과 만조백관의 정신이 그만 헷갈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사서상경을 다 삶아 먹었대. 그때 임금이 홍대건에게 다시 물었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사나이 대장부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혹시 무술을 배운 일이 없느냐? 또 대답이 없었다. 아깝도다. 네가 만약 무술을 배웠다면 문무를 겸비한 천하의 명장으로 벼슬을 내릴 텐데 무술을 안 배웠단 말이냐? 그래, 사나이로서 화살도 한번 안 쏴보았느냐? 변변치 않지만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신우대로 화살을 만들어서 나무하러 다닐 때 꿩도 잡고 토끼를 잡은 적은 있사옵니다. 오호, 그래. 그것 말고는 잡은 게 없느냐? 하루는 나무 한 짐을 해놓고 앉았으니까 뒤에서 모가 꿀꿀거리기에 돌아보니 크기가 황소만한 멧돼지였습니다. 그 똥구멍에다 활을 쐈더니 화살이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빠져나갔는데 배가 따가우니까 멧돼지가 들고 뛰었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한 시별이 쫓아가서 그 뒷다리를 붙들어 바위에 팽개쳐서 잡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만면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또 한 가지를 물었다. 그래, 활은 그렇거니와 혹시 칼은 손에 잡은 일이 없느냐? 그러자 홍대건이 대답했다. 제대로 된 칼을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암자에 계신 스님이 물풀에 나무 막대기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줘서 목검 연습은 조금 해본 줄로 아뢰옵니다. 옳지, 그럼 됐다. 여봐라, 여기로 박 장군을 오라 해라. 어명이 내리자 박 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육척장검을 차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구레나룻이 시커먼 데다가 손등에 곰처럼 털이 난 박 장군은 대궐 안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장수였다. 박 장군 대령이요. 그러자 임금은 홍대건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다. 홍대건은 맨몸으로 박 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다.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의 시합이 시작됐다. 박 장군이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덤벼들자 홍대건이 사뿐사뿐 피하면서 말했다. 아이고 다치겠는데. 다친다니까. 박 장군의 칼은 홍대건의 몸에 닿을 듯 살짝 비켜나갔다. 임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아바마마, 저 덩치 큰 사람 죽겠어요. 그 소리에 홍대건이 잠깐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박 장군의 칼이 홍대건의 목에 와 닿았다. 위기일발이었다. 하지만 홍대건은 비호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다. 쨍그랑! 한 줄기 소리와 함께 박 장군의 칼이 뚝하고 동강나서는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박 장군은 칼을 던지고 꿇어엎드려 투구를 뻗었다. 여봐라, 홍대건. 박 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하자 홍대건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다. 그러고는 긴 칼을 휙 내둘렀다. 툭! 무엇이 땅에 뚝 떨어졌다. 다들 박 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진 것은 박 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다. 홍대건이 박 장군의 머리 대신 상투를 친 것이었다. 임금님이 옥좌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홍대건에게 말했다. 장하다, 홍대건. 네, 그럴 줄 알았도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임금은 다시 만조백관을 향하여 말했다. 경들이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요. 홍대건은 비록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짐은 홍대건을 오늘부터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겠소이다. 그렇게 해서 홍대건은 하루아침에 상골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다. 그 무렵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의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쳐들어왔다. 군사를 길러야 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었다. 그래서 홍대건은 고향집 헛간에 헝겊에 싸서 처박아 두었던 황금잉어를 가져와서는 판 다음 그 돈으로 군사훈련을 철저히 시켰다. 홍대건이 조련한 군사는 오랑캐와 왜구들을 오는 대로 물리쳤다. 그 뒤로 오랑캐와 왜구들은 감히 조선 땅을 노릴 생각을 못하게 되었다.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하늘이 자기에게 명령한 역할을 마침내 다하였다고 생각한 홍대건은 대장군직을 물러나 낙향했다. 임금이 온갖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한양에 계속 머무를 것을 권유했으나 모두 마다하고 천직인 나무꾼 노릇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는 파파 할멈이 된 모친의 젊어서부터의 소원인 금강산 구경을 간 것이었다. 홍대건은 90노인이 돼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진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때까지 홀시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했던 늙은 아내는 가마에 태우고 금강산까지 갔다가 내친 김에 살기 좋다는 원산까지 구경하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원래 살던 초가에서 나물 먹고 물 마시며 조강지처와 함께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다. 홍대건이 한양에 있을 때 그를 흠모하여 천하일색이라고 장안에서 소문난 기생들이 속옷바람으로 그의 방에 난입하였으나 대건이 외눈 한번 끔쩍하지 아니하고 권녀들을 모두 물리친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소문을 대건의 아내가 들었다. 그 소문을 전하여 준 안악에게 대건의 아내가 말하기를 그 일이 나라 구한 일보다 더 사내답고 더 잘한 일이었다고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만조백과는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를 이릅니다. 사서삼경에서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합니다. 신우대는 화살 만드는 데 쓰는 가느다란 대나무라고 하는군요. 구레나룻은 귀 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입니다. 조강지처는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할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이르는 말이고 권녀는 그 여자라는 말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은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전집 가운데 한국편에 있는 효자 홍대건 출세담이 기본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 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의 기사와 사진, 전쟁기념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사진과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그리고 성엽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8F,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 PNG트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